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런 거품료가 잘 생길까요? 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흔한 경우는요, 바로 탈수입니다. 탈수라는 것은 몸의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우리 소변도 매우 진하게 농축이 됩니다. 이 경우 소변의 농축 때문에 소변의 거품을 만들어내는 정상 성분들이 농축이 되면서 거품이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담즙 분비 촉진제를 복용한 사람들도 소변 내에 이 담즙 산염의 배출이 많아져서 거품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내 세균이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에 담즙 산염과 관련된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리악병과 일부 유전병에서 소변에 거품료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신장 질환에서도 거품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 거품료는 대부분이 단백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품료가 있을 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 단백뇨로 진단될까요? 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30%의 환자가 실제 단백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품료가 있는 사람의 30%면 정말 높은 확률이에요. 거품료를 보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단백뇨라는 것이니까요. 거품료는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신기한 것은 미세 단백뇨, 즉 단백뇨가 아주 적게 나올 때부터 이 거품료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변에 아주 많아야지만 거품료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백뇨 초기부터 거품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백뇨는 어떻게 초기부터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단백뇨는 약국에서 파는 소변 스틱만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초기 단백뇨인 경우에는 소변 스틱에서도 잘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소변을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정량 검사를 하면 하루에 단백질 몇 그램이 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지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UACR, UPCR과 같은 검사 추정 기법인데요. 내 소변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소변 중 크레아티닌 농도로 나눈 값입니다. 이 검사를 해보면 단백뇨를 1g의 1000분의 1 단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백뇨는 사실 신장질환의 강력한 의심 증상인데요. 그런데 단백뇨는 신장질환뿐 아니라 방광, 요관, 요도 질환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나왔다고 모두 신장질환으로 확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단백뇨가 사실 문제긴 한데요. 특정 단백질이 나왔을 때에는 신장질환으로 거의 확정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인데요. 이 알부민이 소변으로 빠져나올 경우 거의 대부분이 신장질환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알부민은 신장에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소변에 이 알부민이 나왔다면 거의 대부분 신장질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단백뇨를 조심해야 할까요? 신장이 나빠지기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잘 관찰을 하셔야 하는데요.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신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뇨병과 고혈압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는 게 전체 신장 환자의 50%를 넘기 때문에 이런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거품료를 꼭 관찰하셔야 합니다. 물을 잘 안 마시고 땀을 잘 흘리며 탈수가 잘 되는 분들도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탈수가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례가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품료를 관찰하기 쉬운 시기가 또 따로 있는데요. 바로 소변이 많이 농축되는 아침입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남들보다 너무 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품료야 별일이 아니라고 쳐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된다고 한다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거품료가 계속 나오면서 다리가 붓고 피로감이 심하고 구토, 구역질이 난다거나 하는 신부전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또 거품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위험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심한 단백뇨의 경우에는 정상 소변과 다른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 자체가 뿌옇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변에다가 하얀 잉크를 섞어 놓은 것 같이 뿌연 특징이 있습니다. 혈뇨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콜라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색깔이 보이는 경우 빨리 병원에 가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거품이 나왔다 말았다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단백뇨가 아니라 소변이 심하게 농축된 경우에 해당하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런 소변의 거품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통상 탈수로 인해서 소변이 농축된 경우에는 물만 잘 마셔도 좋습니다. 만약 탈수가 아니라 진짜 단백뇨일 경우에는 신부전이 아닌지 확인해보고 관련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단백뇨가 심하면 심할수록요, 신부전 진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제가 치료를 하고 나서 신장 기능이 올라가면서 단백뇨가 같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치료 시에 단백뇨의 정도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정리. 거품뇨는 딱히 진단 기준이 있지 않지만 거품이 수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거품이 맥주 거품이나 퐁퐁 탄 물의 거품처럼 많이 나오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단순 물거품 정도의 거품이 적게 있는 것은 정상이다. 거품뇨가 있는 경우, 단백뇨로 판정되는 경우는 30%로 매우 높다.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신장이 빠르게 나빠지니까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입니다. 감사합니다.